주식 코인으로 2억 6,500 정도 채무가 발생했는데 한 달 만에 개시 결정받고 거의 모든 재판이 다 끝나버린, 원래는 여러분들이 법원에 출석하셔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하지 말라 이렇게 입심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개시 결정을 받은 이 뒤에 채권자 집회에 가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상담을 오시면 일단 이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처리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절차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신청하고 개시 결정 받고 인가 결정 받는다, 이거 3개만 아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가시면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시잖아요. 보통 서류 준비 다 해서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거 작성을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서류 가지고 온 날부터 신청 들어가는 게 보통 1, 2주면 웬만하면 다 신청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가 3달에서 5달 정도 걸립니다. 이 신청부터 개시 결정을 받아내는 사이에 법원이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계속 물어봅니다. 서면으로서 보정 권고라는 서면의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그 돈은 어디에 쓴 겁니까? 지금 사는 곳은 소유입니까? 임차입니까? 지난번에 돌려받은 보증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의를 하게 되고 여러분은 변호사 사무실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개시 결정을 받으면 사실상 80% 정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시 결정을 받고 뒤에도 절차가 있긴 한데 그 뒤에는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대부분 결정되는 거는 개시 결정 나기 이전에 보정 권고 단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개시 결정을 받아버리면 그 뒤로는 별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개시 결정 받은 날부터 인가 결정을 받는 날까지 한두 달 정도 시기가 걸리는데, 이 가운데는 채권자 집행 기일이라고 있거든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법원에 출석하셔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 개인회생에서는 동의받는 절차가 생략된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그날 채권자들이 출석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고, 개시 결정 받고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재판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개시 결정일부터 3년 동안 여러분은 변제를 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3년 변제가 끝나는 기간이 여러분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날이고, 이 3년 변제가 끝나면 여러분이 얼마를 변제해서 채무가 얼마가 남아있든 간에 그 남아있는 모든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략 6개월 내외의 재판 기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판이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재판이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재판이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재판이 빨리 끝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소득이 확실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은 연봉이 확실하잖아요. 내가 작년에 받은 1년치 연봉에 대해서 회사가 이미 세무서에 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급여 금액이 정확하다고요. 내 계좌에 찍힌 금액하고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할 게 없죠. 금액만 확인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영업자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이 직장 저 직장을 계속 옮긴 경우에는 내 소득 내역이 매달 동일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정말 직장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다닌다고 가정하더라도 영업 활동에 따라서 매달 소득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니까 어떤 게 그 사람의 진실된 소득인지, 그리고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영업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배달일 하시는 분, 택배 하시는 분, 일용직, 비정규직, 잦은 이직 이런 분들이 재판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재판이 빨리 끝납니다. 내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법원에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많으니까 나의 변제금을 낮추어 주십시오, 이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부양가족을 다 넣어주려고 하지 않겠죠. 어떻게든 변제를 더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법원하고 변호사 사무실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주장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부양가족 못 넣어주겠다 하고,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부양가족 3명 넣어달라고 주장하고, 그 가운데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생각보다 재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싱글이다, 미혼이다, 또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들이 이미 다 성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넣을 사람이 없잖아요. 법원하고 입씨름할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재판이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아파트가 없으면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아파트나 빌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아무리 영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순자산 가치가 5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개인회생을 좀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 가치가 많아질수록 변제금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청산 가치나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법원에 대해서 감정 신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감정을 받아올 때도 있고 금액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절차들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빌라도 아파트도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입씨름할 게 없잖아요. 뭐 청산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원룸 500에 30 산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재판이 더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청산 가치가 없으면 재판이 빨리 끝납니다. 청산 가치가 높으면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변제금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청산 가치에 들어올 만한 내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변호사가 법원에 대해서 막 사정을 해야 돼요. 청산 가치가 그만큼 다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우리 채무자는 지금 소득이 너무 낮으니까 그만큼 다 변제를 할 수가 없다. 제발 사정 좀 봐주고 청산 가치를 일부만 반영해 달라. 또는 청산 가치가 그만큼 반영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청산 가치는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청산 가치에 들어갈 내용들이 없거나 적으면 법원하고 입씨름할 게 없으니까 재판이 빨리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청산 가치에 반영되는 문제 소지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인 게 가족이나 친구, 개인한테 변제한 거죠.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재판을 들어가기 전에 개인 파산 재판을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2천만 원 예금을 배우자한테 돈을 변제해 줘 버린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중고차 팔아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나하고 친한 친구 돈만 갚아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이걸 편파변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산가치에 넣냐 안 넣냐에 대해서 입씨름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재판이 길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토토, 바카라, 파워볼 이런 도박성 탕진들 있죠. 이런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소득에서는 전부 다 반영하기 힘들다. 금액들이 너무 중복 계산돼서 실제로 내가 탕진한 금액은 요것밖에 없는데 회생위원님께서는 이만큼 금액을 탕진했다고 많이 보시는 것 같다. 실제 금액 요만큼만 반영해달라. 이렇게 입씨름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비슷한 예가 백화점, 명품, 성형, 피부 미용, 시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청산가치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근 채무 있죠. 최근에 빌린 돈이 없으면 청산가치에 들어올 게 없으니까 재판이 빨리 끝나버리겠지만 최근에 빌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원에 전부 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최근에 빌린 돈은 어디에 썼는지 다 설명해주고 청산가치에서 좀 빼달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코인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 법원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니까 상대적으로 재판이 빨리 끝날 것이고 그 외의 법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재판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참고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분은 채무가 2억 6,500만 원 정도 되셨고 월 평균 소득이 420만 원 정도 받는 공무원이셨습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녀 없고 배우자 없고요. 재산도 특별한 거 없었고 채무 발생 원인은 주식 코인입니다. 금지명령 신청서를 보시면 23년 2월 23일에 신청서와 금지명령이 동시에 제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며칠 있다가 23년 3월 7일에 금지명령을 내려줬죠.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하지 말라.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23년 3월 27일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고 개시결정문에 보면 채권자 집행기일을 5월 10일 10시 이렇게 잡아놨죠. 그래서 이분은 2월 23일에 신청 들어가서 한 달 뒤인 3월 27일에 개시결정 받고 재판이 다 끝나버렸죠. 물론 개시결정을 받은 이 뒤에 채권자 집회 가서 인가 받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때는 거의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개시결정만 나도 거의 다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만에 모든 재판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젊은 공무원이었거든요. 이분이 그 수당을 좀 많이 받는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실수령 금액이 좀 높으신 분인데 나이는 젊었고 배우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은 공무원이니까 찍힌 금액은 확실하지. 법원하고 뭐 조율할 게 없지. 그리고
자녀 없으니까, 배우자 없으니까 분양가족 몇 명 넣겠다 빼겠다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분 자가 소유 아파트나 빌라가 없으니까 청산가치가 얼마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채무 발생 이유도 주식 코인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관할이 서울법원이니까 청산가치 제외하니까 이게 얼마를 넣을 것이냐, 월급에 비해서 과하냐 과하지 않냐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원래는 1인 생계비는 125만 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추가 생계비를 좀 추가해서 150만 원 넘게 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최종 변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생애 전반적인 절차는 신청하고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받는 것이고 그 기간은 6개월 내외 정도가 걸리는데 월급이 확실하고 아파트 빌라 없고 미혼이고 탕진성 사유가 적으면 이런 사람들은 재판이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은 주식 코인으로 2억 6,500 정도 채무가 발생했는데 한 달 만에 개시결정 받고 거의 모든 재판이 다 끝나버린 굉장히 신속하게 끝난 사례였습니다. 내 재판이 빨리 끝날 것인가 늦게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하고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 주식 코인으로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